아니, 학생, 혹시 원조 교제할래? 일단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거는요, 저희 이제 편집자 분께서 어디 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, 실제 누군가가 작성한 글을 가지고 오셨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.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. 안녕하세요. 전 경기도 어디어디에 살고 있는 24살 여입니다. 다들 이렇게 시작하셔서 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. 요즘 톡톡이나 헤드라인을 보면 인신매매나 납치 등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거 보면서 진짜 세상 무섭다. 이러면 여자 혼자 어떻게 밤에 돌아다니나. 인신매매범들은 다들 없애버려야 한다.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전 저의 경험담을 올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인신매매인지 성폭행인지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저도 좀 세상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.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냥 제 생각으로는 좀 무서워서. 이 이야기는 100% 실화임을 절대 강조합니다. 혹여나 소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까봐요.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3 때의 일입니다. 그때는 수능 때문에 정신없는 나날이었답니다. 저는 공부 말고 다른 게 하고 싶어서 수능은 신경도 안 썼지만요.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넘쳐온다는. 이야기가 새어갔네요. 죄송해요. 저희 집은 시골집에 살았어요. 그렇다고 사는 데가 완전 촌 이런 데는 아니고요. 좀 외진데요.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렸었고 저는 차비 아낀다는 일념으로 항상 버스, 절대 타지 않고 걸어 다녔답니다. 그때는 차비를 모아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었거든요. 그날은 학교 끝나고 집에 걸어가니 밤 11시가 넘었었습니다. 늦은 밤이었죠. 가는 길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곳은 사람이 거의 안 다닙니다. 저만 걸어 다니죠. 거의. 차비 아끼느라요. 큰 도로에서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두 갈래가 나오는데 한 길은 집이랑 좀 가깝고 엄청 어둡고 으시시한 곳입니다. 11시가 넘으면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요. 그냥 감으로 걸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길은 큰 도로 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도 좀 어둡긴 하지만 좀 전에 말한 길보다는 덜하죠. 근데 집이 좀 먼 길이에요. 그리고 전등도 살짝 켜 있고요. 저는 이 길 중에서 항상 어둡고 으시시하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집이 그나마 가까운 길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. 그날은 유난히 도로에 차가 없더군요. 그래도 항상 다니는 길이라서 무시하고 으시시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죠. 전 항상 mp3 이걸 예용하고 있었고 그날도 역시나 mp3 속에 MC 더 맥스의 노래를 들으면서 집으로 유유히 가고 있었어요.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았는데 어느 봉고차가 계속 절 따라오는 겁니다. 설마 그냥 길이 같은 거겠지. 별일이야 있겠어? 이러고 저는 그냥 가던 길을 가고 있었죠. 근데 그 봉고차 딱 제 옆에 서는 거예요. 당황해서 전 걸음을 멈추고 말았죠. 무슨 일 있나? 이러고요. 앞 좌석에서 차 창문을 열더니 어떤 아저씨가 있었습니다. 중년의 아저씨였죠.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여러 생각이 났습니다. 뭐지? 이상한 아저씨인가? 얼굴만 쏙 내민 거 보니 길 알려달라고 하는 건가? 여기 터벅이니까 친절하게 알려줘야지 하고 생각의 결론을 내고 이어폰을 뺐습니다. 이봐 학생, 아저씨 왜 그러세요? 혹시 길 모르세요? 아니. 학생, 혹시 원조 교제할래? 원조.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무섭기도 했고요. 처음으로 경험한 거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안 한다고 하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.
근데 그 봉고차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. 살짝 봤는데 뒷좌석에 남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. 발걸음을 재촉했죠. 근데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. 쌤, 원적이 조정 하자니까? 이러면서 계속 차를 끌고 따라오는 겁니다. 전 당황스러워서 뛰어갔습니다. 계속 따라오길래 저도 모르게 안 한다고 이러면서 진짜 무슨 100m 15초 정도 뛰듯이 엄청 뛰어갔습니다. 전 달리기를 못해요. 아, 근데 길이 그 으시시한 길. 저도 모르게 유턴을 해서 다시 제자리로 가서 횡단보도 건너고 좀 먼 길로 갔습니다. 계속 따라오는데 얼른 가야겠다. 나 잡혔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. 이러고 초스피드로 갔죠. 근데 맞은편에 오는 반가운 사람의 모습이 그 봉고차 아저씨 밑 뒷좌석에 있는 남자는 사람이 오는 걸 보고 그냥 가더군요. 그때 당시엔 무서운 느낌보다는 그냥 육감으로 뛰긴 했는데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잡혔다간 저 어떻게 됐을지, 진짜 원적이자 목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건지, 아니면 뒷좌석에 남자가 있었는데 인신매매나 성폭행을 당하고 혹 뒷산에 묻혀졌을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.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그때 생각하면 전 진짜 무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. 이건 우리 엄마 경험담입니다. 그때도 저 고3 때 일이었습니다. 저희 엄마는 식당 일을 하셔서 항상 밤에 10시가 넘어서 저보다도 늦게 집에서 퇴근하셨죠. 집에 늦게 퇴근하셨죠. 그날은 제가 집에 있었고 제 여동생도 같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날 갑자기 밖에서 누구야! 저희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. 저는 재빨리 나갔더니 엄마가 어느 남성분의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. 내가 나온 걸 알고 차 안에 그 아저씨는 엄마를 놔두고 언능 사라지더이다.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 남자는 뭐냐고 말했죠. 그러더니 엄마가 울먹이면서 몰라. 며칠 전부터 계속 나 일 끝나자마자 차 가지고 와서는 기다리고 있었어. 계속 차에 타라고 집에 바래다 준다고 하고 난 싫다고 그냥 왔는데 오늘은 억지로 차에 태우더니 가슴을 만졌어. 이러는 겁니다. 순간 열받더라고요. 우리 엄마 약간의 정신지체가 있으세요. 그래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십니다. 그래서 지나가는 나쁜 사람들도 나쁜지도 몰라요. 근데 그 아저씨는 나쁜 예감이 든 걸 알았나 봐요. 그래서 차에 안 탄다고 했는데 그 남자 여자의 약한 힘을 이용해서 억지로 엄마를 차에 태우고 성추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엄마가 무방비 상태에서 억지로 차에 태워지고 가슴을 생각하니까 엄청 열이 받는 겁니다. 그리고 정신지체를 이용해서 더 그랬다는 생각도 들고 며칠 동안 와 있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신지체에 있다는 걸 눈치채고 더 과감하게 들이댔던 거겠죠. 전 너무 열받아서 제 동생과 함께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. 하지만 저의 느린 달리기 속도는 차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. 전 그날 엄마한테 앞으로는 절대 봉고차 조심하고 남자들 절대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. 부모한테 주의를 준다고 무례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전 너무 불안했어요. 우리 엄마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시니까요. 정말 여자들 밤길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특히나 가족들분 중에서 정신지체 여자분이 계시다면 엄격하게 대해주세요. 전 요즘에 너무 세상 무섭고 제가 경험한 것도 있어서 조심히 다니려고 합니다. 네티즌 분들, 특히나 여성분들, 요즘엔 남성분들도 조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. 밤길 제발 혼자 다니지 마세요. 제 유튜브 가시면 그게 있어요. 뭐냐면 성희롱 당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저도 그때 일본에서 밤에 집에 가는데 제가 혼자 살 때는 저희 맨션이 여자 전용 기숙사여가지고 남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데였거든요. 근데 나도 이제 맨날 음악 듣고 이제 집에 퇴근할 때 갔는데 남자가 막 쫓아온 적이 있었거든.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이어폰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. 밖에 나가 있을 때 이어폰 절대 안 껴요. 밤에 혼자 다닐 때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밤늦게 이어폰 꽂고 다니죠. 왜냐면 뒤에서 누가 갑자기 덮친다든지 누군가가 뒤에 있는 걸 이어폰을 꽂으면 못 들어. 그러니까 밤늦게 다니시거나 좀 저녁 늦게 돌아가신 일이 있으시면 절대 이어폰을 꽂지 마세요.
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미투 운동 일본에서 제가 겪었던 일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